오늘 낮에 시문 읽으면서 빡치지 않았어? 너무 길어서? 그지? 한양대 역사상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긴 제시문, 그리고 가장 제시문 개수도 적었어.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차분하게 한 단락 한 단락 잘 정리해 나가면 여러분 다 문제 충분히 여러분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제시문부터 독해 볼게요. 기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핵심 논점은 당연히 화제는 기억이겠죠. 기억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기억이 컴퓨터 기록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나오죠. 항상 역적. 그러나 하지만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비유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억이란 거 어딘가에 묻혀 있다가 물을 뽑듯이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거야? 우리는 모든 일을 기억하지 않고 두드러진 특징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한대요. 얘들아, 우리 기억 어떻게 한다고? 대답해줘. 기억 어떻게 한다고? 선택적으로 한대. 그치? 맞아요? 이 부분에서 기억의 저장이라는 건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성을 하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다가 기억은 떠올리는 과정에서 원래 내용이 고스란히 보존되는 것도 아니야.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은 연결되지 않는 영화의 장면들을 놓고 나머지 내용을 짐작하여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에 더 가까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적이라는 것은 기억을 저장할 때의 이야기였다면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기억을 떠올릴 때, 그죠? 기억을 재생할 때 얘기예요. 기억을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린다고? 한편의 완성된 동영상을 보듯이 모든 게 생각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장면 기억나는 걸 내가 그럴듯한 이야기로 엮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 가보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엮어버린다는 걸 되게 멋있게 딱 재구성이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재구성 성격이 강해서 작화, 이야기 지어내기가 끼어들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단락에서 기억을 저장할 때는 선택적으로 저장한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죠? 기억을 재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재구성한다. 그죠? 재구성 과정에서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쵸? 맞아? 기분이 우울해? 얘들아? 표정들이. 자, 그래서 기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나한테 일어난 걸로 착각하거나 전혀 일어난 적도 없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경험 있어, 너희들? 선생님은 친누나가 있거든? 선생님보다 2살 많아. 지금은 당연히 이제 누나는 결혼해가지고 따로 사는데 옛날에 같이 살 때 진짜 자주 싸우는 이유가 이거였어. 예를 들면 엄청 좋은 어떤 노래가 있어. 그 노래 얘기를 하다가 그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누나한테 알려준 거잖아. 근데 뭔 개소리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너한테 알려준 거잖아.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싸워. 서로 알려줬다고. 기억이 항상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례가 나오죠. 그죠? 랠프 헤이버라는 인지 심리학자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엄마 반대를 무릅쓰고 스탠퍼드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고 자기는 기억하고 떠들고 다녔어, 그동안. 근데 나중에 엄마 생일 때문에 고향 집에 가서 엄마와 주고받은 편지를 보고 어땠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건 내가 지어낸 얘기야. 깜짝 놀랐어. 왜 놀랬어? 미시건에 남겠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자기고 스탠포드로 가라고 했던 게 엄마였어. 그치? 기억이 어때요? 완전히 반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과는 반대로. 그치? 근데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자, 기억이 이렇게 재구성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어 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인지심리학자잖아. 그지? 나는 어려운 결정을 놓고 갈등이 많았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결국에는 내가 가정을 떠나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과 조화될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결정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죠? 인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한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얘들아, 가제시문에서는 정리를 해보자. 첫 단락에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할 때는 어떻게 한다? 선택적으로 기억을 저장한다. 그치? 기억을 재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요. 근데 재구성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왜곡이 발생해요. 그쵸? 왜곡은 왜 발생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결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기억의 왜곡이 발생한 거예요. 맞아요? 가제심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기억의 기록은 선택적이고 기억의 재생은 선택적 기억을 활용한 이야기 지어내기고 인지 조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억의 재구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제시문을 볼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제시문을 읽으면서 우리 가와 나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관계를 잘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찾아보면서 읽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나제시문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좀 짜증이 날 텐데,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단락별 핵심 논지를 정확하게 잘 정리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매 단락마다 다 핵심 논지가 그 단락이 끝나는 곳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너희들. 그래서 긴 글이라고 하더라도 읽다 보면 앞에 내용 까먹잖아. 그지? 그래서 단락별 핵심 논지를 잘 정리해놓고 나중에 그 전체의 구조를 잘 살펴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가면서 독해를 하셔야 돼요. 나제시문 보자. 자, 태평양 전쟁 막바지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어요. 51년에 사망한 피폭 희생자는 이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어.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킨 건 우리 자신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반면 2015년 일본 총리는 담화에서 원폭투와 각 도시에 대한 폭격, 지상전 등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의식을 강조했대요. 그죠? 상반되네요. 일본인들은 언제부터 전쟁 경험을 피해자의 기억으로 인식하게 되었을까? 누구의 기억이 공유되어 온 걸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단락은 화제를 꺼내는 단락이에요. 전쟁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억.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고? 피해자의 기억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된 걸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의 경험을 피해자의 기억으로 기억하게 되었는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다. 그치? 두 번째 단락 가봅시다. 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대? 자기 나라에 있다고 생각했대. 대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는 자기 나라 군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대. 그죠? 그리고 A급 전범들은 처벌을 받았고 반면 일반 국민들은 전쟁의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오히려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자신들은 군부에 의한 전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도 피해자다.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생각이 처음에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그 다음 이어진 내용 보시면 전쟁 당시 피폭과 공습 경험은 피해자 의식을 자극했고 공습에 대한 자전적인 기억의 수집과 보존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얘들아, 자전적인 기억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었어? 가제시문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가제시문 맨 마지막에 나왔었어요. 그 인지심리학자 얘기 나오면서. 맞아? 그래서 이 자전적인 기억의 수집과 보존에 관심을 갖게 됐대. 피해자 의식이 발생하면서. 다음 단락 가볼게요.
자, 그래서 공습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생존자 경험담을 수집하는 단체들이 결성됐고, 어쨌든 일본인들이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것, 많은 공습의 피해자가 됐다는 것, 이걸 기억에 주된 내용으로 삼았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시의 고통과 기억을 수집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뭐 하는 길이다? 평화를 촉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피해자 의식을 강조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경험했는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줘야 평화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어. 전쟁을 막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목적 내지는 의도에 해당하는 거죠. 평화를 촉진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들도 일본 정부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자전적인 기억들은 점차 지역이나 공동체의 뭘로 굳어져 갔다? 집단 기억으로 굳어져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집단 기억의 얘들아 반대말은 뭐야? 집단의 반대말은 뭐예요? 집단의 반대말. 개인이에요. 맞아요? 그럼 집단 기억의 반대가 되는 건 개인의 기억이에요. 개인의 기억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자전적인 기억이에요. 맞아요? 개인의 자전적인 기억들이 수집되고 보존되면서 점차 이것이 집단 기억으로, 공동체 전체의 기억으로 굳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결국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가제시문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개인적 차원의 기억, 즉 자전적 기억들이 모이고 모이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집단 기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러한 활동들은 자전적 기억을 수집할 때부터 피해자로서의 기억을 어떻게 했대? 집중적, 선택적으로 모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제시문이 자전적 기억, 개인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나제시문은 집단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면 공통점은 뭐예요? 자전적 기억이든, 즉 개인의 기억이든 혹은 집단의 기억이든 어떻게 저장된다? 선택적으로 저장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맞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음 단락 바로 넘어가 볼게. 자, 전쟁 세대는 전쟁 이후에 출생한 세대, 이 세대들 사이에서 전쟁 기억이 사라지고 오히려 전쟁을 찬미하는, 미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려했어요. 따라서 이들은 진정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까도 나왔었죠. 이게 의도입니다. 목적. 희생자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당시 자전적인 기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하고 상충되는 해석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기억들, 서로 다른 전쟁에 대한 기억들이 공존하는 시기였어요. 그죠? 서로 다른 전쟁 기억이 공존할 수 있었고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자전적 기억을 바탕으로 회고록 혹은 동화책 등등으로 소설 등등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70년대와 80년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 경험을 다룬 상업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이 상업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일본인들을 어떻게 묘사했대? 희생양으로 후방에 있던 일본인들을 묘사했대요. 그죠? 그리고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서사가,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퍼지게 됐어.
결과죠. 이러한 대중문화 작품들은 부모와 조부모의 전쟁 기억과 이야기를 일본 역사와 연결시켜줬고, 피해자들의 자전적 기억. 이 기억은 어떤 기억이에요? 피해자로서의 전쟁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죠? 이 기억들은 뭘 매개로? 대중매체를 매개로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집단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자전적 기억들, 즉 개인의 기억들이 어떻게 집단 기억화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평화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선택적으로 피해자로서의 기억들을 수집했다고 했어요. 그게 점차 집단 기억이 됐다고 했어요. 그죠? 7, 80년대 이르면 어떻게 집단 기억화돼요? 대중매체를 매개로 자전적 기억들이 집단 기억화됩니다. 그죠? 맞아요? 개인의 기억이 집단 기억화되는 방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 결과 전쟁의 기억이 포스트 메모리 세대, 전쟁 이후 세대의 어린 시절을 온통 지배하게 됐고 여러 가지 전쟁의 트라우마를 물려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자전적 기억이 어떻게 집단 기억화된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집단 기억화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전쟁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1995년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일본은 80년대부터 교과서 왜곡 문제로 다른 나라들, 뭐 중국이나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겠죠? 갈등을 유발했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많은 우려를 샀다. 자,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냉전이 끝났어.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한국과 중국, 타이완 등지에서 냉전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던, 예전에는 소련이나 북한, 소련 이런 공산권 국가들을 막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과거에 있었던 어떤 갈등보다는 한미일 동맹이 훨씬 중요해. 과거 얘기하지 마. 지금 우리는 한편이야. 이게 더 중요했다면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식민지 시대에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자행한 잔혹행위가 부각되면서 피해자로서의 일본인의 집단 기억은 이웃 국가들의 전쟁 기억과 충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웃 국가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생각하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집단 기억이 충돌하게 되네요. 그래서 일본에게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종전 50주년이었던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 굉장히 유명한 담화죠. 위안부 제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관여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일본이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일본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을 시기예요. 지금은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되죠. 그죠? 여기서는 처음으로 이제 집단 기억 간의 충돌 사례가 나오네요. 맞아요?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전쟁의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고 이웃 국가는 일본을 전쟁의 가해자로 생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단 기억이 충돌하는 상황이죠. 그랬는데 이후에 일본 정부가 극우 세력으로 점점 기울면서 이러한 성명은 무색해졌다. 가해자의 기억을 일본의 집단 기억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어요. 이거 왜 발생했다고? 일본 정부가 우익적으로 기울면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시작된 거야. 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함께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뭐 등등등.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본을 재건하기 위한 일본 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 일본 협회는 나중에 너희들 궁금하면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봐. 엄청나게 무서운 단체야. 일본 협회가 추구하는 일본은
전쟁 이전, 그러니까 일본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그 시기에 일본을 재건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되게 무서운 게 이 일본 협회 후원을 받고 일본 협회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야.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이웃 국가들과의 기억 전쟁에서 일본의 전쟁 기억을 집단 기억, 즉 국가적 기억으로 편입하여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매우 컸다. 뭐예요? 역시 일본의 정치적 목적이 잘 드러나는 거죠. 하나로 단결시켜서 이웃 나라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그래서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서 일본이 치른 모든 전쟁의 침략적 성격을 부정하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뭐라고 변명해요? 아시아 블록 경제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 나선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이거는 전쟁 당시에도 일본인들이 많이 펼쳤던 논리죠. 그죠?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일본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피해자로서의 기억을 강조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 다음 세대에게 평화를 물려주고 싶어서였어. 그쵸? 그리고 95년도에 일본 총리가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가해자로서의 역사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근데 다시 일본 정부가 우익 쪽으로 기울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 가해자로서의 역사를 완전히 거부하고 역사를 오히려 왜곡하는, 그죠? 모습, 기억을 왜곡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들한테 먹히기 시작했어. 일본 애들한테, 젊은 애들한테. 얘네는 자기가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반성하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전쟁 우리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까지 사과해야 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일으킨 건데, 뭐 조부모 세대가 뭐 증조부 세대가 일으킨 건데 왜 우리가 사과해야 돼 아직까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애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트라우마로 벗어나기 위해 일부는 전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피해자적 기억을 역사로 받아들였다. 이게 초반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전쟁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역사 수정주의 인식. 이건 일본 극우 세력, 그죠? 일본 우익 세력의 집단 기억이에요. 이 기억을 받아들이는 집단도 있었다. 그죠? 여기에도 기억이라는 것을 뭐로 보고? 문화적 도구로 보고 기억의 선택과 망각 과정을 통해 집단 기억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얘들아, 아까 가제시문에서 개인적 기억은 어땠어? 자전적 기억은? 일부러 내가 기억을 왜곡하는 거야? 누나랑 싸우기 위해서? 누나보다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맞아? 근데 여기서 집단 기억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의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전쟁 직후에는 평화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전쟁 책임을 지우고 오히려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침략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자, 현재로서는 일본 내에서 전쟁의 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집단 기억이 맞서고 있는 형세, 아직까지는 일본 내에서도 모든 일본인이 다 일본이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집단 기억이 맞서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단 기억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역사 수정주의적 집단 기억이 우세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대로 일본 사회가 계속해서 우익화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거 아시아 해방 전쟁이었지. 우리가 미개한 조선을 해방해줬지. 이런 인식이 일본 내에서 우세한 집단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와요. 집단 기억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느냐
많으냐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까지 읽은 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굉장히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매우 긴 글인데, 긴 글이지만 내용을 크게 그래서 단락별로 여러분들이 핵심 논지를 잘 정리를 해본 다음에 글의 구조를 크게 나눠보면 사실 나제시문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초반에 제시문이 중점적으로 설명한 내용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평화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로서의 자전적 기억을 어떻게 했다?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했다. 이게 점차 뭐가 됐어요? 집단기억화 됐어. 제시문 초반의 설명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맞아요? 맞아? 요거 일반화 시켜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전적 기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다음 세대에게 평화를 전수해 주려고 하는 것도 정치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수집되고 재구성되어 집단기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맞아?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문에서 강조했던 게 뭐였어? 7, 80년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집단기억이 무엇을 통해서 전파되고 형성되기 시작했어? 드라마나 상업영화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업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집단기억이 형성되고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집단기억은 대중매체에 의해서 전파되고 강화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였어요? 일본이 점차 우익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전혀 거부하고 이 전쟁은 아시아 해방 전쟁이었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죠? 기억을 다시 재구성하기 시작한 거야. 선택적으로. 맞아? 그러면서 뭐가 벌어져요? 집단기억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 집단기억의 충돌은 이 제시문상에서 보면 중층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충돌은 뭐냐면 이웃 국가들과 일본 사이의 충돌이에요. 가해자로서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웃 국가들 집단기억과 피해자로서의 기억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 사이의 충돌, 국가 간 충돌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충돌은 뭐야? 제시문 맨 마지막 구절에서 얘기했던 일본 내에서의 충돌이에요. 일본 내에서도 피해자로서 인식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집단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이 전쟁은 아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시대였고 위대한 전쟁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집단기억이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두 가지 충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 의도적으로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재구성될 수 있다, 또 다른 집단과 갈등이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